이번 시간에는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의 성질을 이용해 어떻게 물체의 무게를 측정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수철의 성질이 뭐가 있었어요? 용수철의 성질? 우리가 손으로 잡아당기면 힘을 줬을 때, 그렇죠? 늘어난다. 그리고 추를 걸어놨더니 어떤 변화가 있었죠? 추를 걸어놨더니 이런 식으로 용수철에다가 추를 했더니 용수철의 길이가 늘어났죠. 그래서 용수철의 성질은 힘을 주면은 손으로 힘을 가하거나 추로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을 가하면 늘어난다는 성질이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물체의 무게와 용수철의 길이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실험 영상을 한번 볼게요. 실험 영상을 한번 보고 여러분도 이제 실험을 할 건데, 여러분들은 그 인터넷 선생님이 보내준 링크에서 실험을 하면 됩니다.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물체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스탠드, 용수철, 20g 중 추 6개, 종이자, 셀로판 테이프를 준비합니다.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봅시다. 먼저 용수철을 스탠드에 걸어 고정합니다. 용수철 끝의 고리에 20g 중추 1개를 걸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용수철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추 하나를 먼저 걸어 놓고 실험을 시작한다는 점에 주의하세요. 용수철 끝에 종이자에 0cm를 맞춥니다. 셀로판 테이프로 종이자를 스탠드에 고정합니다.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실제로 측정해 봅시다. 먼저 완성된 실험 장치에 20g 중추 1개를 걸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종이자에 측정해 봅시다. 그런 다음 추의 개수를 1개씩 늘려가면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표시해 봅시다. 추의 무게에 따라 측정한 용수철의 늘어난 길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탐구활동 정리. 이번 시간에는 추의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해볼 건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있는 숫자를 좀 고쳐주세요. 선생님처럼 50, 100, 150, 200, 250으로 고치고 옆에는 300이라고 써주세요. 우리가 과학실에서는 20g짜리 추를 사용하지만 선생님이 보내준 링크에는 50g부터 추의 무게가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추의 무게를 50g짜리로 사용하는 걸로 실험을 해볼 거예요. 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보내준 링크의 실험 영상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건데 당기자는 길이 그리고 정지 위치까지 표시를 나오게 해주고요. 그리고 자가 있어요. 자를 스프링이 처음에 시작하는 위치에다가 세팅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추의 무게를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거든요. 추의 무게를 50g부터 놓겠습니다. 자, 그럼 빨간색을 눌러서 움직이지 않게 해주고요. 읽어보면은 8cm만큼 증가했습니다. 51대 8cm만큼 증가했어요. 메모에 가면서 보겠습니다. 51대 8cm. 자, 질량을 늘려서 100g일 때는 16cm만큼 늘어났어요. 그리고 150일 때는 24cm만큼입니다. 50일 때는 8cm, 100일 때는 16cm, 150일 때는 24cm만큼 늘어났어요. 200일 때는 무게가 200g으로 늘어나면 이거는 30 얼마예요? 무게가 200g일 때 늘어난 저울의 스프링의 길이는 32가 됩니다. 32. 자, 25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250일 때는 40 정도, 41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데 40과 41 사이에 있기 때문에 40으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얼마씩 늘어난지 보이나요? 처음일 때는 8만큼, 8에서 16 갈 거면 8 더하기 8, 16에서 24도 더하기 8 더하기 8.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게가 50g이 증가할 때마다 8cm만큼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무게와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와의 관계. 무게가 증가할수록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 무게가 일정하게 할수록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자, 추가 120이 아니라 우리 지금 아까 예상하기로 한 거는 300이었죠. 30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아까 250일 때 250g일 때 40cm였죠. 자, 300g일 때는 과연 얼마가 될지. 얼마씩 늘어나요? 50g이 증가하면. 50g이 증가했을 때 여기도 8cm만큼 증가할 거기 때문에 여기는 48cm가 될 것이다. 맞는지 실험해서 보겠습니다. 무게를 300으로 늘렸을 때 48cm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용수철 저울, 가정용 저울, 체중계 이런 것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고 보면 돼요. 여기 보이는
용수철, 스프링이 들어있습니다. 가정용 저울 안에도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있고 체중계도 스프링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저울을 보면은 자, 용수철을 이용한 저울을 보겠습니다. 체중계, 가정용 저울, 그리고 용수철 저울의 원리를 사진으로 살펴보면은 가정용 저울 안쪽에 이렇게 생긴 저울 안에 스프링 용수철이 달려 있어요. 용수철이 달려 있고 무게가 눌러지면은 스프링이 늘어나면서 그 일정하게 늘어나는 거를 이제 바늘로 앞에 나와 있는 여기 바늘로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기. 배운 공책에 쓰면 좋을 내용이네요. 용수철에 걸어놓은 추의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 라는 것도 배운 공책에 꼭 써주시고요. 문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무게가 일정하게 늘어나면 용수철의 길이도 일정하게 늘어난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 문제. 추의 무게에 따라 측정한 용수철의 길이를 나타내는 표래요.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가 얼마씩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세요. 무게가 20g씩 늘어나죠. 무게는 20g씩 증가하고 있고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는 3cm씩 늘어나고 있다. 여기도 3cm 차이네요. 그러면은 6cm에서 3cm를 더해줘야겠죠. 그래야 기억에 해당하는 값이 나올 겁니다. 기억은 9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9cm가 됐을 때 12도 플러스 3cm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용수철은 무게가 일정하게 증가하면 길이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추의 무게에 따라 늘어난 용수철의 길이를 알아본 실험 결과래요. 용수철 저울에 사용하기 적절한 용수철은 어느 건지. 자, 무게가 20g씩 증가합니다. 20g씩 증가하는데 무게가 증가함에 따라서 길이가 여기는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 두 번째는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1, 플러스 2. 자, 이런 식으로 용수철에 변했대요. 살펴보면은 우리가 용수철 저울을 만들려면은 무게가 일정하게 증가할 때 증가하는 길이가 똑같아야겠죠. 증가하는 길이가 각각 1이었다가 2였다가 2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면은 저울이 정확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용수철을 사용해야 되냐면 20g일 때 정확히 증가하는 용수철을 저울에 사용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무게를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는 용수철 저울로 물체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